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기술 강국 이미지를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 들으셨나요?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삼성전자의 기술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게 된 이 사건은 단순한 산업 스파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기술 보호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사건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중요성, 기술 유출의 글로벌 사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 대한민국은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며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반도체는 당시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산업이었고, 이미 미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미래를 내다보며 기술 중심 경제라는 비전을 세웠고, 삼성전자, LG, 현대전자연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이 도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1983년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며 64K 디램 개발에 성공한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세계 시장에 한국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8, 90년대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R&D 투자와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기술 개발을 독려했습니다. 반도체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 카이스트와 포스텍 같은 이공계 특화 대학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수출 중심의 산업 전략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끈질긴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64M 디램 개발에 성공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SK하이닉스도 꾸준히 기술력을 쌓아 올리며 디램, 낸드 플래시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며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TSMC와 함께 파운드리 시장을 선도하며 최첨단 공정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I 메모리, 차세대 3D 낸드 등 새로운 기술에서도 대한민국은 주도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공에는 늘 도전과 위협이 따랐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기술 유출 시도와 저가 공세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 조직적인 기술 유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은 이러한 도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이 한순간에 유출될 위기에 처하며 국가와 기업 모두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모방이 아니라 독창성과 끈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기술 유출 사건으로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수조 원을 투입해 수년간 개발한 디램 공정 기술은 단순한 기업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유출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선두 지위가 흔들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나노 디램 기술을 중국이 빠르게 확보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기술은 통상적으로 개발에 4에서 5년이 소요되는 첨단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만약 중국이 이 기술로 대량 생산에 성공했더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가 경쟁에서 밀려 수십조 원대의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협이었죠. 기술 유출 사건은 단순히 삼성전자 한 기업의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만약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국가 경제 성장 둔화, 고용 감소, 기술 투자 축소와 같은 연쇄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상업적 제품이 아니라 국방과 첨단 기술의 기반이 되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기술이 중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대한민국과 글로벌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도난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술 유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을 꾸렸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하며 다음과 같은 성과를 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직 임원 최모 씨와 연구원 오모 씨는 각각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최 씨는 중국에서 청두가오전이라는 반도체 회사를 세우고 860억 원의 지분과 18억 원의 보수를 챙긴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최 씨와 오 씨는 단독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기술을 유출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기술 도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기술 보호 체계의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첩법의 제한적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의 기술 도난에도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술 유출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더 강한 기술력으로 극복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유출된 20나노 기술을 뛰어넘는 10나노 이하 공정과 AI 메모리, 차세대 3D 낸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아내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다지고 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술 유출 방지 교육과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이 단순히 기술 유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리더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은 대한민국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경제적 자산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기술 보호 체계의 중요성과 함께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단순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강력한 방어 체계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에 머물지 않고 기술 보호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첩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의 기술 도난 문제에도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0나노 이하 공정 기술, AI와 결합한 메모리 반도체, 차세대 3D 낸드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기술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강한 나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기술 보호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카이스트, 포스텍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이공계 교육기관들이 기술 보호와 개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국내 기술 연구 환경을 개선해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글로벌 기술 동맹을 선도하며 기술 표준을 제시하는 국가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국민들도 기술 보호와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기술 유출 사건을 단순한 뉴스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경각심으로 삼아 국가와 기업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차세대 기술, 인공지능, 그린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산업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따라오려 해도 대한민국의 독창적인 기술력과 국민의 단결된 힘은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시장에서 기술 강국을 넘어 기술을 지키는 강한 나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끼셨나요? 우리가 이뤄온 성과와 이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